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점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죠. 설정점 이론. 설정점 이론이라는 개념은 설정점 이론의 개념은 이 형식 뭐다? 대이야 보호자리죠. 주격 보호자리에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몸이 has 뭘 가진다? 안정된 양을 그죠? 안정적인 양. 여기서 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거다. 뭐의? 지방세포. 뭐 배운 거네요. 뭐뭐 할 때쯤에. 그죠?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 지방세포의 안정적인 양을 가지게 된다. 얘들아, 이 해석 검사를 다들 아마 맡을 것 같은데 해석 검사 맡을 때 자기가 해석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점 이론이라는 개념이 이게 1번.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요 대절에 해당하는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게 다 뭐다? 주격 보호잖아. 그럼 이거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2번이다. 마지막에 동사로 끝나줘야 될 거 아니야. 1번은 2번이다. 이 큰 그림 잡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 잡는 거야. 이 안에서 대절이지. 이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잖아. 너의 몸은 뭘 가진다? 안정적인 양을 가진다. 뭐의 안정적인 양? 지방의. 뭐 할 때쯤에?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 그럼 요거도 순서를 잡아볼까? 요 부분이 1번이에요.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 주어. 이거 두 번째. 주어 얘기하겠다. 너의 몸은 뭘 가진다? 안정적인 요게 3번. 지방 세포의 안정적인 양을 가진다. 라는 것이다. 아까 했던 거랑 붙이는 거라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질문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순서가 안 보이면 질문을 하십시오.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게 머리에 남아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포인트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죠. 자, 더 많은 몸무게를 네가 가지고 있을수록 너의 어린 시절에 그죠? 너의 어린 시절이나 너의 어떤 10대 시절이죠. 엔드가 연결해 줍니다.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에 더 많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지방 세포를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지방 세포를 가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죠? 요거는 그냥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지방세포들은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여기서 대는 어른이 되고 나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뭐가 된다? 이제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피예요. 부피.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방세포는 부피가 커지거나 또는 thin 줄어든다, 얇아진다. 그죠? 어른이 되고 나면 커지거나 줄어도 얇아지는 거예요. when 뭐 할 때 네가 몸무게를 얻거나 웨이트가 두 번 쓰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몸무게를 얻거나 또는 몸무게가 줄어들었을 때. 그죠? 어른이 되어서 as an adult 어른이 되어서 네가 몸무게를 얻거나 몸무게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른이 됐을 때는 지방 세포가 부피가 커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자, 설정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뭐다? 방아쇠 같은 건데요. 뭐에? 이러한 세포 속에 있는 이 지방 세포 속에 있는 방아쇠인데 근데 이 세포가 send 보냅니다. 메시지를 너의 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쌩이 꾸며주는 게 어떤 메시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냐? 그 메시지가 뭘 말하고 있냐? 데디아가 뭔데? 너의 지방세포가 자, get은 이형식 동사죠. 지방세포가 지금 너무 얇다. 그리고 너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딱 봐도 알겠죠? 요게 1번을 말하고 그리고 데디아가 2번입니다. 1번을 말하고 2번을 말하는 1번과 그리고 2번을 그죠? 1번과 2번을 말하는 그 메시지를 너의 뇌한테 보내는
그런 지방 세포 안에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뭐다? 이 설정점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different, 다양한 사람의 지방 세포는요. 그죠? 즉 여러 사람의 지방 세포는 have, 그죠? 다양한 설정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마다 설정점이 다 다르다. 그리고 메시지의 강도입니다. 메시지의 강도. 이 메시지를 과연 세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약하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하는 메시지의 강도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세포의 수에 영향을 받는데요. 기억납니까? 이 세포는 언제 정해진다고 했죠? 이 세포가 언제 정해진다? 어릴 때. 어릴 때 뚱보들은 세포가 많고, 어릴 때 날씬이는 이 세포가 적고, 지금 이런 개념으로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 with 많은 지방 세포를 가지고 높은 설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battle, 싸워야 돼요. 뭐 강한 욕망. 뭐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뭐 할 때? 그들이 이거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그들이 다이어트 할 때, 그죠? 그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뭐 한다? 싸워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35번 설정점 이론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라도 붙잡고 이거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어디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얘기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자, 초기에 캐치프레이즈 하면요. 유명 문구라는 뜻이죠. 어떤 유명 문구냐면 더 적은 게 더 많은 거다. 되게 유명한 말이었다고요. 그죠? 적을수록 더 많은 거다. 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는데 이 유명한 문구가 뭘 갖고 있었냐면요. 어떤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의미가 많지는 않았어. 단순한 의미 정도 갖고 있었다. 어떤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밑에 나오죠. 그죠? 자, PP 컴마 주어 동사 분사 구문입니다. 생략된 주어는 it이고요. 이 it이 뭐예요? 요거죠. less is more. less is more. less is more이 언급됐죠.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는 그 시. 그죠? 이 시 제목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러한 시 제목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 less is more는, 그죠? 얘도 less is more이죠. 이 less is more는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요. 명사절 that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that 이하가 뭔데? 뭐뭐 띵으로 끝났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후치수식. 간단한 모든 것이 better, 더 좋고요. 그리고 더 아름답다. 뭐보다? 복잡하고 엉켜 있는 것보다. 복잡하고 엉켜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복잡하고 엉켜 있는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낫고 더 아름답다. 이게 바로 단순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less is more의 단순한 의미. less is more의 단순한 의미는 뭐다?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더 낫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요즘에는 이러한 말이 자주 들립니다. 훨씬 더 자주 들려요. 그죠? 많이 자주 들리는데, 근데요, 자주 들리는 건 좋은데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나 봐.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안에도 얘들아 동사가 있잖아. 그럼 이 동사에 대한 이 that은 명사절이죠. 얘는 무슨 자리? 얘가 목적어 자리라고요. 그지? that이야. that이야가 뭔데? that 이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that이야가 뭐냐면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예쁘게 사고 방식이라고 합시다. 주어예요. 어떤 사고 방식? 이 말 less is more이라는, 그죠? This world가 less is more이야. 이 말 뒤에 놓여 있는 자동사죠.
그죠? 자동사 많이 했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놓여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죠? 이 말 뒤에 놓여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천천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죠? 천천히 뭐 한다? 소멸시킨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멸시킨다. 뭐를? 특정한 관습을, 뭐로부터? 우리 일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헤비트, 관습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그죠? 요 부분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해석 순서가 보여야 돼, 얘들아. 자,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관습이 점점 소멸된단 말인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라. 뭐에 관해서? 무겁고, 그죠? 아주 거대했던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서. 라디오입니다. 그죠? S 붙어 있다. 라디오에 관해서 생각해봐라. 근데 그 라디오는 존재했었습니다. Back in day 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거죠. 그죠? 과거에 존재했던 무겁고 거대한 라디오 수신기에 관해서 생각해봐라.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그 라디오 수신기죠. 이게 라디오 수신기의 버튼이, 자, 원래는 view A as B, see A as B, think of A as B, 뭐 regard A as B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그 버튼이 뭐로 여겨졌다? 여분의 것, extra. 여분의 것으로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오에 달려있는 많은 버튼들이 여분의 것으로 여겨졌고요. 약간 필요 없는 느낌이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간주되었고요. 여겨졌고요. 그리고 뭐 되었습니까? 제거되었죠. 그죠?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와 함께? 각각의 그러한 축소와 함께, 그죠? 각각의 축소와 함께 이러한 장치는 결국엔 develop, 뭐 하게 되었습니까? 발전했다. 어디 안으로 발전해 들어갔냐면요, 우리 주머니 속 전화기 안으로, 휴대폰 안에, 그죠? 라디오 기능이 들어갔지. 요즘에 따로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 대부분의 버튼들이 뭐로 여겨졌다? 여분의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뭐 됐다? 제거되었습니다. 쉬고, 그리고 그런 각각의 감소와 함께 이러한 기능들은 결국에는 뭐로 발전해 들어갔습니까? 우리 주머니 속에 휴대폰 안으로 발전해서 들어갔습니다. 스케일, 그 물체, 라디오죠. 물체의 그러한 크기가, 그 물체의 크기가 smaller, 더 작아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기능, 버튼의 기능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안으로 사라졌냐면 점 3개로 된 메뉴와, 그죠? 다층화된 폴더죠. 휴대폰의 다층화된 폴더, 메뉴와 폴더 속으로 그 기능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안 어렵죠. less is more이라는 표현이 옛날부터 뭐 유명하게 쓰였는데, 옛날에는 뭐 그닥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뭐 이런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져 갔다. 그죠? 뭐 우리의 어떤 특정 관습이 뭐한다?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less is more의, 그죠? 요거죠. 요거 특정 관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현 시대의 less is more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37번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 다가왔으니까. 자, 37번은 플라스틱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처음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짧지만 숨겨진 역사를, 뭐 뒤에? 플라스틱 산업 뒤에 짧지만 숨겨진 역사를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하고요. and,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깊게, 플라스틱이겠죠? 플라스틱이 깊게 뿌리 박히게 되었는가, 우리의 삶으로 뿌리 박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and 2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 순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전에 사람들은 live 살았습니다.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 늘 긍정적인 단어예요. 지속 가능하게 살았습니다. with 뭘 가지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훨씬 더 적은 셀 수 있죠. s가 붙어서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생략된 거예요. problem이 그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적은 문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살고 있었는데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만 해도 그지? 그러나 뭐 후에 여기서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러나 뭐 후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 걸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후에 플라스틱은 온 천지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번이 뭐예요? 플라스틱이 발명되었고요. 첫 번째. 2번은요. 빠르게 ADOPT 채택되었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어떤 물건 만드는 재료로 빠르게 채택이 되었고요. 3번 소비재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죠? 소비재로서 폭발적인 증가 후 플라스틱은 온 사방에 다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점점 증가하는 산업들이 come to 동사원형, get to 동사원형,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점점 증가하는 산업들이 뭐 하게 되었습니까?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편리함과 번영이죠. 뭐에 대한 아메리카 드림의 편리함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 산업이. 무슨 산업이죠? 플라스틱 산업이죠. 이 플라스틱 산업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아메리카 드림, 성공할 수 있다. 그죠? 미국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메리카 드림의 편리함과 그런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고요. 그죠? 이러한 드림, 꿈은요. 뭐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까? 대가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됐죠? 이 꿈은 대가와 함께 왔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산업이 발달해서 미국이 막 부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가가 없는 성공은 없다고. 뭐든지 대가가 따르는 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Notice,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어떤 환경적인 영향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초기에 어떤 씨앗입니다. 뭐의? 오늘날 환경운동의 초기 씨앗이 요때 플라스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씨앗이 심어졌죠. 환경운동이 시작됐다. 뭐 그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은요. 퀵 빨랐습니다. 카운터 대응하래. 이러한 염려에 그죠? 이러한 걱정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빨랐다. 컴마인즈 그리고 뭐를 시작했습니까? 캠페인을 열었죠. 플라스틱 산업들이 캠페인을 열었단 말이야. 어떤 캠페인? 프레젠트 뭐를 제시합니까? 재활용을 하나의 뭐로서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재활용을 제시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열었죠. 그죠? 그럼 이 캠페인을 연 거 누구다? 회사입니다. 회사. 플라스틱 회사들. 재활용하면 되니까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죠. 재활용을 하면 되니까 마음 놓고 쓰세요. 이거라고요. 그 산업들은요. 그죠? 그들은 그 캠페인은 푸시. 어떠한 생각을 밀어붙였냐면요. 동격. 어떠한 생각? 오염은 누구의 잘못이다? 소비자도 너고 잘못이다. 뭐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예요? 넘쳐나게 했죠. 시장을 뭐로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게 한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잘못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저거가 시장에 그 플라스틱 제품을 집어넣음으로써 환경 문제가 됐는데
너고가 많이 쓰고 재활용하면 재활용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잘못을 누구한테로 몰고 가는 겁니까? 소비자들한테로 몰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또 3개 했으니까 열심히 듣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얘들아 먼저 좀 보고 말을 뱉어내세요. 그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너희가 해석 검사 맡을 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서 자기 지식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